친구들 안녕하세요. 여행지리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인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과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은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두 번째로 교통수단 중에 풍선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수단을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수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곧 있으면 보게 될 수능 시험인데요. 우리 수능 아침은 굉장히 바쁘죠. 당연히 직장인들, 공무원들은 1시간, 2시간 늦게 출근을 하지만 학생들이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아침에 늦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도 하고요. 경찰차를 타기도 하는 등 이러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수능 자원봉사 오토바이라고 글귀가 있는데요. 와, 수능이 이만큼 대단한 시험일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수능에서 늦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원봉사로도 도와주시고 공권력도 사용되고 굉장히 큰 행사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능 때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먼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먼저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국어 시간을 임하고 마지막 사탐 시간까지 완주를 해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수능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수능은 현대판 과거제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그럼 과거에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를 어떻게 보러 갔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걸어갔겠죠. 부산에서 서울로 간다고 했다면 약 400여 킬로미터를 약 40일 만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10km를 넘게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산이 좀 많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는 이렇게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됐다. 그래서 친구들이 오토바이도 타고 경찰차도 타면서 수능을 볼 수 있다. 현대판 과거제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요즘 우리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속 약 1120km에 이르는 제트 비행기도 나왔다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과거에는 멀리 가려면 배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발명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닿을 수 있다. 그래서 교통통신이 발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3 때 마음이 좀 답답하면 해운대로 바다를 보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도 발달했고 또 우리가 직접 외국을 나가지 않아도 그 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매우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시공간이 압축되었다. 즉 타임과 스페이스가 컴프레스 되면서 시공간이 압축됨에 따라 우리가 어디든지 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당연히 여행 산업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교통통신의 발달, 그 중에서도 우리는 교통수단을 볼 건데 이 교통 발달에 따라서 여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여행을 떠난다면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은가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몸이 편한 게 좋아서 공항을 가는 것도 힘들고요. 배 선착장 가는 것도 좀 귀찮고요. 지하철 그 게이트를 들어가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선생님은 자동차를 매우 선호하는 타입인데 어떤 친구들 중에는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지하철, 또 해상을 감상할 수 있는 배, 그리고 또 기차 안에서 달걀도 까먹을 수 있는 기차 여행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각 교통수단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 열기구를 통한 색다른 여행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열기구도 하나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달과 여행의 관계인데요. 글이 굉장히 많죠, 친구들.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도보로 두 다리로 여행을 했을 텐데요. 마차가 개발되고 또 그 다음에는 자동차도 개발되고 기차 그리고 열차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드론이 발명되기도 했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단들을 선생님이 다 보기보다 기차와 배 그리고 그 외의 특징들만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교통인데요. 선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상교통의 시작은 기원전 300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이집트 나일강 있잖아요. 이 나일강에 처음으로 띄운 뗏목이 여행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을 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고 했잖아요. 15세기 말에 우리 배들이 아메리카엔 무엇이 있을까? 인도엔 무엇이 있을까? 아프리카엔 무엇이 있을까?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당연히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동설, 해가 움직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지구는 네모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지구가 돈다? 지구가 구다? 원형이다? 그럼 저쪽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신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세기에 우리 배, 선박과 같은 이러한 해상교통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항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별을 가지고 이곳이 어느 위치인지, 어느 방향인지 천문학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에 따라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바로 증기선이 발명되게 됩니다. 증기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노를 젓지 않아도 돼요. 바람 방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굉장히 빨라졌겠죠. 그로 인해 우리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약 3일에서 4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세계 일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우리 타이타닉호도 증기선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객 산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중반 1950년에 바로 제트 엔진이 발명되게 되면서 항공기가 발달하게 돼요. 이에 따라 해상 여객 산업이 침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해상교통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냐? 그것은 아니에요. 바로 크루즈 여행이라는 여행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배는 굉장히 무거운 화물들을 실을 수가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 당구대도 놓을 수 있고요. 친구들 호텔 객실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다양한 레스토랑들, 이러한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행을 우리가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타이타닉호, 친구들 영화 본 적 있나요? 너무 옛날 영화라고요? 선생님 어릴 때는 TV에서 가끔 방송을 하기도 했는데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이 여자 주인공이 함께 러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안에서 크루즈 여행을 잠깐 맛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배 위에서 해상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영도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떠한 크루즈에는 수상 레저,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요즘? 서핑을 즐기기도 하는 그런 레저 스포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당연히 객실이 존재를 하겠고요. 우리가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이렇게 레스토랑과 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레스토랑이 아니라 크루즈 여행이죠. 선생님 지금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도 관람할 수 있는 이러한 크루즈 여행 정말 강추합니다. 그래서 약 180일 이러한 크루즈 여행도 있고요. 선생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180일에 약 8천만 원 하는 그러한 크루즈 여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크루즈 여행 바로 해상교통을 이용한 여행이다 볼 수 있었고요. 일단 이번에는 기차 여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기차 여행은 언제 시작이 되었냐? 언제 성행을 하게 되었냐? 바로 기차 교통수단은 1825년에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게 되면서 석탄과 철광석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석탄과 철광석을 수송하기 위해서 기차라는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에 따라 이러한 기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약 19세기 혹은 18세기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서 최초의 승객용 철도는요,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바로 영국에 있는 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승객용 철도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바로 토머스 쿡이 어떻게 했냐? 야, 내가 기차를 불릴 테니까 나랑 같이 여행 갈 사람. 이렇게 해서 약 5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이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여행의 시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1841년에 이제 런던에 바로 여행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머스 쿡이 설립한 여행사가 세계 최초의 여행사라고 하고요. 바로 500명의 승객을 모아 여행을 한 것이 여행의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승객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자, 우리 기차를 이용한 여행도, 배경으로 하는 여행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게 재밌게 봤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 우리 남자 주인공이 사는 그러한 마을에는요, 기찻길을 이용해야만 다른 마을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즉, 도로가 완비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다른 교통수단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기찻길은 있지만 기차역은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찻길을 부심고 걸어 다닌 것이죠. 근데 기찻길을 걷다가 기차가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부딪혀서 사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인공의 누나분도 여기까지 스포하지 않도록, 자, 이래서 우리 주인공이 기찻길을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영화 봤고요. 또 우리 기차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군대를 전역하면 우리 한반도의 동해바다를 잇는 이 열차를 꼭 이용해 보고 싶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열차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동해안을 살펴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차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 중에서 항공교통인데요. 우리 항공교통은 언제 대중화가 되었냐? 바로 1950년대 제트 엔진이 개발되게 되면서 항공교통이 대중화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국제여객, 즉 국제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의 승객 중에 90% 이상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더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가려면 어떤 교통수단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비행기와 배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항공교통은요, 국제적인 이동, 외국을 나가는 데 있어서, 혹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높더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 드론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드론이 요즘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산업도 요즘 한창 성행하고 있다. 곧 성행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 드론 택시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아직 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타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드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통수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운송비 구조를 가져왔어요. 자, 운송비 구조라고 하면요. 운송비를 누가 구성하는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송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운송할 수도 있고 화물을 운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 운송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바로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라고 해서요. 기점과 종점, 출발지와 도착지의 비용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 비용? 그게 뭘까요? 바로 기차라고 한다면 역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친구들이 만약에 신대방 삼거리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간다면 신대방 삼거리 역도 있어야 되고 서울대 입구 역도 있어야죠. 출발지와 목적지의 비용이 이미 발생을 했죠. 역을 만드는 데에 발생을 했고요. 또 우리 항공과 같은 경우는 공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활주로도 깔아야 되고 친구들 갈 수 있는 화장실, 음식점, 면세점, 그리고 이곳에 비행기가 부서지면 막대한 손실이잖아요. 보험료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종점 비용 이야기해 봤고요. 따라서 우리 기종점 비용은 주행거리에는 상관없이 주행거리가 0일지라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비용, 그 비용을 우리가 기종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주행 비용인데요. 말 그대로
주행을 함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증가하겠죠. 그럼 주행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을 주행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거리가 0입니다, 지금. 거리가 0인데 이미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비용을 기종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리에 따라서 운송비가 증가하고 있네요. 즉, 거리에 따라 비용이 증가한다. 주행비용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주행비용과 기종점 비용을 합한 것이 총 운송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 운송비 구조를 각 교통수단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통수단에는 크게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친구들이 자주 쓰는 자동차,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하철, 기차, 혹은 철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배라고 해서요. 선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트 엔진, 우리 항공교통이 있지요. 이 네 가지를 볼 건데요. 자, 거리가 0이니까 이 비용은 뭐다? 그렇죠. 기종점 비용. 주행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 주행비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종점 비용은 어떤 교통수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까요? 오, 그쵸. 우리 친구들이 이건 잘해요. 첫 번째는 잘해요. 자, 항공. 우리 항공은 활주로도 만들어야 되고, 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승무원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의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싸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요? 오, 그쵸. 바로 선박에 해당을 해요. 우리 선박은, 선착장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리고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선박을 이용하는 터미널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선박이 비싸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바로 철도에 해당을 해요. 우리 철도는 기찻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철길을 만들어야 되고, 또 지하철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점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요. 마지막이 바로 도로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를 깔기도 하지만 아스팔트가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종점 비용은 항공, 선박, 철도, 자동차 혹은 도로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것이 항공, 그리고 기종점 비용이 가장 낮은 이 친구가 도로, 그 다음 도로보다는 조금 기종점 비용이 높은 것, 바로 철도, 그리고 항공 다음으로 기종점 비용이 높은 친구, 바로 선박에 해당을 합니다. 이거죠. 그쵸, 점선. 그래서 우리 항공, 도로, 철도, 선박을 찾았어요. 이번에 한번 주행 비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항공은 연료비가 워낙 비싸서 기종점 비용도 비싸고요. 연료 비용도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선박 한번 볼게요. 선박은 원래 기종점 비용이 매우 비쌌지만 우리 선박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조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 비용이 그렇게 빨리 상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행 비용이 가장 늦게, 가장 작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자동차의 경우는 기종점 비용은 낮았지만 연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기름값이 약 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KTX 타면 어떻습니까? 청소년 할인 받으면 2만 원, 3만 원에도 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도로는 연료비가 많이 들더라. 그래서 주행 비용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래프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선박과 도로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도권에서 혹은 부산, 대전, 광주 이러한 광역시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죠. 그 이유가 교통수단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박과 자동차 사이에 기종점 비용 자리하고 있고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아서 우리 철도는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비용이 크지 않아서 바로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교통수단별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무착륙 면세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외국을 가기에는 조금 꺼려졌다. 하지만
여행을 쭉 하고 싶잖아요. 하늘 위에서 좀 감상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한 여행이 바로 무착륙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바다를 보고 우리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 그리고 성산 일출봉도 보고 다시 김포로 돌아오는 그러한 무착륙 여행도 실존했다고 하고요. 우리 무착륙 관광 굉장히 많은 돈을 쓸어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 산업이 잠깐 침체되었었는데 코로나 안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돌파구를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교통수단이 바로 뭐다? 항공교통에 해당을 한다. 먼저 항공교통부터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무착륙 관광을 보던 중에 선생님이 직접 가본 것은 아니고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유튜브를 보던 중에 아시아나 항공 기장님께서 방송한 것이 조금 여운이 남아서 친구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무착륙 비행이 끝나던 시점에 이제 기장님께서 아시아나 항공 일동은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되기를, 또 우리를 떠났던 여행도, 일상도 다시 돌아오기를, 그날에 손님 여러분을 이 비행기에 다시 모시고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여행 산업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친구들이 좀 더 여행지기에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항공교통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항공교통의 장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항공교통의 장점은 뭐가 있죠? 굉장히 빠르고 또 하늘을 나니까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색다른 경관, 하늘 경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2월달 중에 일본을 한번 가볼까? 아, 일본은 안 되겠구나. 제주도를 가야겠다. 근데 제주도 비행기 값이 15만원? 편도 15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이 돈이면 좀 더 모아서 나중에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억눌렀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또 기상 조건과 정비상의 문제. 갑자기 비둘기가 우리 비행기 엔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겠죠, 엔진을. 그래서 이러한 정비상의 문제, 그리고 태풍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면 비행기가 뜨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시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시성이라고 한다면 정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거나 출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상 조건과 정비상의 문제로 빠르게 출발할 수 없게 된다면 점점 딜라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시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연됐어. 지연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큰 단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항공 같은 경우는 결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정시성에 낮다, 전시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문전 연결성이 낮다라고 하는데요. 문전 연결성이라고 한다면 문 앞까지 연결시켜주는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항공 같은 경우는 공항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당연히 비행기에 내려서 자동차를 이용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바로 집 앞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집이 터지겠죠. 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항공은 운전 연결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집뿐만 아니라 여행 목적지에 가는 접근성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을 넘어서 이러한 경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선박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선박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 비행기와 동일하게 하늘이 아닌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친구들 아까 봤듯이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크루즈 여행은 기내에서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단점은 뭐가 있냐? 우리 선박은요, 교통수단 중에 가장 느려요. 더불어서 해안가에만 갈 수 있죠. 그쵸? 배가 육상으로 갈 수 없잖아요. 육지 위에 떠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안가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식하게 문 앞까지 가는
특성, 운전 연결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우리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해상 기상 상태에 따라서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선박도 결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점까지 살펴봤어요. 일단 이번에는 다양한 열차가 나와 있네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 상품의 열차가 있습니다. 우리 브리트레인이라고 해서 백두대간 협곡, 즉 우리나라 산맥 사이를 가로지르는 열차도 있고요. 또 남도 해양 열차, 남쪽에 있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열차도 있고요. 또 동해산타 열차라고 해서 동해바다를 잇는 열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열차, 기차라는 상품이죠. 철도죠, 철도. 그리고 선생님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요즘에는 랜선 기차 여행도 있더라고요. 우리 코레일 관광공사에서요, 유튜브에 이러한 랜선 여행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기차를 조종하는 기차 기관실에서 이제 어떻게 여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경관들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실에서 볼 수 있는 경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우리가 열차 여행을 할 때는 측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행은 앞을 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기찻길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러한 VR 여행 혹은 랜선 여행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답답할 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코로나에 걸린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코를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철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철도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 이용할 때 기차, 지하철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다양한 관광열차 방금 봤고요. 우리 철도는 정시성이 가장 높습니다. 4가지 교통수단 중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교통수단은 철도뿐이 없어요. 철도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하철 이용할 때도 지하철 이용할 때 시간표 많이 보죠. 선생님도 1분 남았대 하면 굉장히 많이 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철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혼잡하다. 선생님이 얼마 전까지 서울대 입구역에 살았는데요. 서울대 입구역을 살면서 이제 사당을 많이 오갔는데, 이 사당은 2호선과 4호선이 합쳐지는 환승 구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이 역에 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선생님이 자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리니까 떠밀려서 내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도를 끝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박을 떠날 수 있는 교통수단, 바로 그렇죠, 우리 자동차입니다.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몽골이에요, 친구들. 몽골에는 대초원이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대요. 그럼 별들도 많이 떠 있겠죠. 이렇게 별을 보면서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차박을 즐겨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자동차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동차는 기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벌처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해봤나요? 벌처는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동성이라고 한다. 컨트롤하기도 좋고 굉장히 빠르기도 한 이 특성을 기동성이라고 해서 자동차는 기동성이 매우 높고요. 이에 따라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선생님이 맛집을 가고 싶으면 바로 닿을 수가 있고, 카페를 가고 싶으면 바로 닿을 수가 있고, 또 여행지도 한 번에 도착을 할 수 있죠. 뭐 기차역을 갈아타야 하거나 혹은 뭐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거나 바닷가에만 가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여행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즉 운전 연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단점도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도 지하철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매우 혼잡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도 그렇고 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죠. 그로 인해 혼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통수단의 특징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열기구를 이용한 색다른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